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5월 23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 이제 돌아가신 지 11년 되는 날입니다만은 갑자기 이 노무현 대통령 오늘 봉화마을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 많이들 모여서 추모하고 하는데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이인재의 대표를 떠올리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인재 대표, 어떤 평생의 라이벌이죠. 평생의 라이벌. 서로가 서로를 좀 인정 안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평생의 라이벌이고, 또 이런저런 전차로 2002년 그 당시 새천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에 7분이 나왔는데, 저는 그 당시에 김중권 전 대표의 일제 상황실장 겸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대선 후보들 간에 보면은 경선 룰을 정한다든가 할 때 제가 저희 캠프에 어떻게 보면 대표로 나가서 협상을 하고 했던 기억도 생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2002년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의 흐름에 대해서는 지금도 18년 전 일입니다만은 마치 어제 일같이 생생합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과 이인재 대표는 둘 다 YS 김영삼 대통령이 발탁한 사람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1987년 노태우 후보 그때 1로 3김이 붙었죠. 본인은 될 줄 알았는데 이른바 DJ하고 YS DJ가 후보 단일 안 하는 덕분에 두 분이 받은 표가 55%인데 단독으로 36% 받은 노태우 후보한테 진 겁니다. 그때 아마 YS가 28%가 얻었을 겁니다. DJ가 27%였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김영삼 당시 야당 총재 입장에서는 이 1988년 13대 총선 앞두고 늘 보면 운동권도 아니죠. 예전부터 그 당시 김동영이다, 최영우다, 서석재다, 이런 어떻게 보면 몸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갖고는 안 되겠다. 좀 더 브라이트한 젊은 피가 필요하다 해서 평소 잘 알고 지나던 김광일 변호사, 나중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게 됩니다. 이 김광일 변호사, 부산분인데 김광일 변호사한테 좋은 사람을 좀 소개해달라 했을 때 김광일 변호사가 소개한 두 분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두 명의 변호사, 젊은 변호사죠. 한 사람은 1946년생 부산에서 개업하고 있던 노무현 변호사고, 또 한 사람은 1948년생으로 노무현, 이인재, 공희다 보면은 사법고시 붙고 짧게 한 2, 3년 정도 판사 생활하다가 변호사 개업한 사람이에요. 1948년생. 그리고 그 당시 40이죠. 40 나이에 이인재 변호사 두 사람을 소개하게 됩니다. 김광일 그 변호사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는지 13대 당시 통일민주당의 이인재 의원, 노무현 의원 펄펄 날랐죠.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 50 청문회, 광주 청문회 두 개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이인재 의원과 노무현 의원의 활약은 정말 눈부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46년생 노무현과 1948년생 이인재, 아마 YS 머릿속에는 이 두 사람을 가장 자기의 훌륭한 참모로 두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장관도 시키고 그럴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1990년 3당 합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인재, 노무현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이인재 의원은 YS에 순명하죠. 그래서 YS를 따라서 민자당에 합류하게 되고, 노무현 의원은 YS의 결정에 반발하고 튀어나가서 꼬마 민주당을 만듭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두 사람을 가르는 계기가 되었고, 먼 훗날 이야기입니다만 이로부터 12년 후인 2002년 경선 때 당시 부동의 대세를 형성하고 있었던 이인재 후보한테 한 4위, 5위에 뒤처져 있던 노무현 후보가 악착같이 달라붙었던 이유는 나중에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인재를 이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됐다. 이인재를 이기기 위해서 하다 보니 대통령이 됐다 이야기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인재 대표를 갖다가 이인재 대표에게 극도의 거부감을 가졌던 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이건 본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3당 합당 당시에 YS에 순명하여 YS를 따라갔던 것은 배반이다. 본인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죠. 두 번째는 1997년 당시 이제 신한국당 경선 때 아슬아슬하게 사실 이회창 후보가 이인재 후보를 꺾었거든요. 근데 이회창 후보가 그 이후에 아들 문제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반면에 이쪽 당시 야당 쪽에서는 DJP의 그 성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인재 당시 경기지사가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튀어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 대선에 출마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인재 후보가 한 500만 표를 갖다가 저쪽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 울산 쪽에서 싹 쓸어가 버리는 바람에 상당 부분 쓸어가 버리는 바람에 DJ가 이회창 후보를 38만 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인재 당시 경기지사가 그때까지만 해도 경선 불복 금지 조항이 없었어요. 선거법에. 그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이회창 후보를 갖다 도왔더라면은 이회창 대통령 시대가 열렸겠죠. 물론 이인재 대표의 그 향후 정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경선 이인재 대표가 경선 불복하는 덕분에 DJ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 경선 불복, 이건 민주주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난 이인재가 대통령 후보 되는 꼴을 못 보겠다. 왜? 당시 새천년 민주에서 압도적 대세를 형성하고 있던 이인재의 대통령 후보 당선 가능성은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후보 되는 거, 대통령 되는 건 뭐 저쪽에 야당에 한나라당에 이회창 후보가 있었으니까 가봐야 되겠지만은 자, 뭐 이래서 그다음에 또 보면 당을 많이 옮겼다. 한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인재 되는 꼴은 못 본다라고 노무현 후보가 열심히 이인재를 이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덧 대통령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생각이 지금도 이제 기억이 생생한데 이인재 대표가 YS하고 이제 갈라서서 97년 출마를 하고 떨어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2000년 즈음 하면서 이인재 후보가 DJ 쪽에 합류하게 됩니다. DJ가 보면 JP하고 이제 판을 깨면서 새천년 민주당을 만들게 됩니다. 이 새천년 민주당을 만들게 되면서 이인재 후보를 갖다가 2000년에 들여서 이인재 대표에게 무슨 역할을 맡기냐 하니까 2000년 16대 총선입니다만은 16대 총선 중앙선대위원장 자리를 맡기고 당시 뭐 이인재 젊었죠. 48년생이니까 2000년 해봐야 지금 52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새천년 민주당 분위기는 이인재 대표를 갖다가 뒤에서 좀 백업해주던 세력들이 이른바 건노갑 등 이른바 동교동 구파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셨던 김중권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당내 뿌리는 약했습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가 강력했죠. 그리고 동교동 일종의 심파라 할 수 있는 하나갑씨가 개별적으로 본인이 대선 후보에 출마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압도적 1위가 이인재, 2위가 하나갑, 3위가 아마 김중권 대표 정도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해수부 장관 마치고 물론 그 다음 2000년 선거 떨어지고 해수부 장관 8월 달에 했죠. 해수부 장관하고 2001년 3월 달에는 당의 김중권 대표 시절에는 당의 그냥 고문이었습니다. 고문이었는데 제가 1점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DJ가 보수 언론 조중동과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인재 당시 최고위원이나 김중권 대표 공이다 좀 몸을 사렸는데 반해서 노무현 고문은 온몸을 던져서 DJ를 갖다가 비호 옹호하고 나섰죠. 감동한 DJ 드디어 노무현 고문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저희 그 당시 김중권 캠프에서는 이인재는 당내에서는 1등일지 모르겠으나 이회창한테는 이길 수가 없다 하는 논리로서 영남 후보론을 세웠습니다. 영남 후보론은
DJ의 그 흐름이 큰 흐름 있는 호남의 텃밭 위에 전혀 호남과 색깔이 다른 영남 후보를 내세워야만이 영남에서 표를 갖고 올 수 있고 일정 부분 그다음에 이길 수 있다. 특히 이인재 당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97년 DJ 당선되는데 사실상 특등 공신이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서 표를 안 줄 것이다 하는 것이 영남 후보론의 논거였습니다. 상당히 먹히는 줄 알았는데 이 먹히는 게 하필이면 효과가 김중건 대표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노무현 고문한테 고스란히 돌아갔어요. 고스란히 돌아갔고 거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은 DJ 대통령과 그 다음에 DJ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인 박지원 비서실장, 박지원 당시 정치특보였습니다. 그래서 DJ의 어떤 노무현 고문의 연설 내용을 갖다가 8,000명 대의원에게 다 카세트 테이프로 만들어 돌렸죠. 그러니까 눈치가 얼마나 빠릅니까? 대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DJ 대통령의 뜻이 이쪽에 있구나 하면서 서서히 판이 기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에다 2000년 그때가 찾아봤더니 3월 9일부터 시작을 했네요. 우리 경선을. 제주, 울산 이제 토일 이렇게 했는데 제주, 울산 하니까 제주, 울산까지는 뭐 보면 처음에 뭐 제주에서는 하나갑 씨가 1등, 이인재 씨가 뭐 2등 뭐 쭉 하고 근데 제주, 울산 합치니까 어쨌든 노무현이 1등, 이인재가 2등, 그다음에 김중건이 3등, 하나갑이 4등이에요. 근데 3월 16일 날 광주에 갔더니 광주에서 노무현이 37.9%, 이인재가 31.3%, 하나갑이 17.9%, 하나갑 고문, 하나갑 최고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대전 4회차까지 하고 하나갑 씨는 손을 들게 됩니다. 저희는 그 다음에 이제 충남, 강원까지 6회차까지 갔죠. 사실은 저희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저희는 강원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경남, 전북이고 그 다음 차가 대구, 인천, 경북이에요. 대구, 인천, 경북이 저희가 막강한 데거든요. 근데 김중건 대표도 거기까지 못 가더라고요. 이미 보면 그때 권력의 힘들이 곳곳에 뻗치고 있었고 특히 보면 연청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장을 떠나는 문희상 씨, 또 국무총리 된 정세균 씨, 다 연청 회장 출신이죠. 연청 한 8만 명 되는데 그 연청은 김홍일, DJ의 장남인 김홍일 씨가 만든 청년 조직입니다. 연청 가보니까 제가 몇몇 사람 만나봤더니 이미 연청에다 오다가 떨어졌더라고요. 노무현 빌라고. 그래서 이 김중건 대표가 대표하면서 열심히 만들었던 영남 후보론 그 공은 고스란히 보면 노무현 고문이 홀라당 따먹었죠. 참 역사는 아이러니예요. 또 그리고 이런 얘기하죠.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2000년 부산에서 떨어지고 뭐 그때부터 바보 노무현이다 뭐 질주하면서 계속 뭐 지역 감정의 벽에 머리를 들이받았다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할 때마다 이것도 만들어진 신화다. 왜냐하니까 처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게 된 건 88년 김영삼 당시 총재에 의해서 발탁돼서 부산 동구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92년에는 YS 갈라선 그 탓에 낙선하게 되죠. 그리고 95년에 처음 실시되는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96년, 그러니까 YS 때입니다. YS 때 96년에 뜬금없이 종로에 출마합니다. 그래서 종로에 96년 종로에 출마하니 낙선할 수밖에 없죠. 그 당시 1등은 이명박, 2등은 이종찬, 3등은 노무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부산에서 계속 머리를 들이받았던 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착각들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97년에 그 당시 조그만 통추 쪽에 있었는데 통추에 있다가 97년 11월에 그러니까 대선 한 달 앞두고 통추 DJ가 그 당시에 보수 세력 예를 들면 김중건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사람도 영입하고 그 다음에 90년 11월이면 통추 그러니까 YS 쪽에서 3당 합당에 거부하고 빠져나가서 꼬마 민주당 만들고 또 DJ하고 척을 세웠던 그 이후에 이기택 이쪽 흐름입니다. 이쪽 흐름에서 97년 11월에 통추 일부
그쪽을 갖다가 흡수할 때 그때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로 가게 되죠. 그리고 98년 7월 이명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 종로 재선거에서 당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98년 이제 DJ 때입니다만은 98년 7월 21일인데 이때 98년 7월 21일 만약에 이종찬 씨가 국정원장이 아니었다면은 이종찬 씨가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종찬 씨는 국정원장으로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강한 국정원장이 있으면서 종로 재선거에 출마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잠깐 노무현 후보한테 약간 빌려준 거죠. 그리고 결국 2000년 종로에는 노무현 의원은 종로에서 부산 북강서울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이종찬 씨는 다시 2000년에 종로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 지역 감정의 벽에 머리를 들이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사실은 조금 황당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니까 96년에 부산을 떠나서 서울 종로에 도전해서 낙선했거든요. 이랬든 간에 저랬든 간에 어쨌든 그런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도 놀라운 사실이고 또 그 신화가 20년 가까이 먹혀 들어가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이인재를 이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됐다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1년 전에 이미 고인이 됐고 지금 이인재 의원이 1948년생 지금 72세입니다만은 72세 이인재 지금 전 대표 이인재 전 경기지사는 지금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영화 제목이 있나 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두 라이벌의 끊임없는 싸움이었는데 그래요. 보면 이인재 별명이 피닉제죠. 불사조. 저는 이번에 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출마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인재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원로인데 이인재 전 대표, 이인재 전 지사 같은 분의 어떤 그 경륜 이런 부분도 좀 보수 우파가 재건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토요일이고 또 노무현 대통령 10일주기고 그래서 당시 노무현과 이인재와 노무현의 그야말로 끝없는 경쟁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